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중 생방송의 묘미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은행, 증권사,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기관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현직 운용력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와 실전 매매 수익률을 중심으로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글로벌 시황과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 VO들을 위주로 홀로서기를 도와주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신데요.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김동호 팀장님은 현직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프랍딜링 팀장으로 해외 주식, 또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는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표도 이어서 보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의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5월 10일에 매수해서 4% 가까운 수익, 또 HPSP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품 장비주로요. 저희 수익신호등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5월 17일에 매수해서 5% 가까운 수익, 이수페타시스도 반도체 관련주로 5월 22일에 따끈따끈하게 매수해서요. 7.14%라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한 수익률표도 앞서 보면요.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수익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유망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1차 목표가에 도달해서 5월 19일에 1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21.08%라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SNS텍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5월 10일에 매도해서 32.17%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또 두 종목 갖고 왔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또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강한 바이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올해 1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바닥론이 이제는 정말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투심도 다시 반도체로 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선가 상승 전망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로 인해서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중에서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요. 이 QR코드 바로 닫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가져온 유망 종목에 대한 두 종목의 타점과 종목명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휴대폰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되는데요. 이 링크가 지금 조금 어렵다, QR코드가 지금 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김정철 본부장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바로 윗상단에 성장형 가치투자라고 보이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오늘 또 방송에 보여주셨던 또 특별 교육 자료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하니까요. 이런 정보들까지 받아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 브레이크, 노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또 FOMC 의사록과 경기 지표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월요일에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본부장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구시장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일단 오늘 또 시장이 괜찮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반도체가 좀 강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배터리 부분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괜찮으면서 결국 코스닥이 오늘 반등이 나왔거든요.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이 좀 완전하게 좋아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유념해야 될 앞으로 시장에서 제가 5월 세린메이 5월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 정도 매도했으면 됐다. 지금 다시 사자해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부분 어떤 걸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저도 준비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꼭 이 방송 꼭 시청하시고 본방송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계속해서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시황 분석부터 오늘 오전에 핫했던 테마들에 대한 관련 기사들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정보들도 궁금하셨다 하셨던 분들도 지금 손쉽게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무료로 정보까지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미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으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이며 코스피는 상승, 또 코스닥은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전거래일보다는 0.77% 상승하며 2,557.26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는 1.02% 상승하며 850.29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상승 반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김정철 본부장님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일단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올 연초를 대비해서 보면요. 오늘 2023년 신고가예요. 2023년 신고가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주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분명히. 얘기 드렸고 반도체가 상황이 다르다. 지난주에
키파운드리랑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키옥시와 이렇게 지금 낸드 플래시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들끼리 합병 논의를 할 정도면 이 정도면 포인트가 바뀌었다. 이제 이 정도면 치킨 게임이 끝난다는 징조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반도체 쭉쭉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고 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쪽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새롭게 올라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고무적인 포인트인데요. 일단 62 이동평균선에서 전부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2 이동평균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62 이동평균선 반등, 그러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는 62 이동평균선 반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가파르게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5월 1일 날부터 5월 22일까지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이 매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천원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순매도가 마이너스 2천원이니까 지금 현재 지수를 땡기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익률 게임을 좀 연장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시장을 좀 잘 이제 종목들을 잘 선택하고 잘 들어가야 그래야지 7월에 8월에 썸머일일 때 우리가 그나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하반기에는 결국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그 금리 인하 이슈도 지금 먼저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이슈가 막상 나오면 시장이 꼬꾸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좋지 않은 장이 펼쳐질 거니까 지금 다시 수익률을 연초에 우리 수익률 크게 거뒀죠. 크게 거두고 다시 2차 전지로 크게 수익 내고 그다음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우리 쉬었잖아요. 쉬고 다시 달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과연 이제 요거 달릴 때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 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업종을 보셔야 되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 몰리는 곳이 어딘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올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의료기기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의료기기 무조건 실적이 너무 좋다. 의료기기 봐야 된다. 올 휴비치 무려 11% 급등 중입니다. 여러분. 휴비치 11%, 휴비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편입 못했습니다. 편입 못했는데 휴비치 여기서 우리가 4월 중순 말에 제가 이 휴비치 얘기 드렸고 휴비치 지금 오늘까지 11% 뽑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들 중에 그동안 안 갔던 제이시스 메디컬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동평에서 다시 다 뚫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의료기기 관련 노트원이 뭐 이런 종목도 다 괜찮고 지금 현재 오늘 루닛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루닛 빼고 나머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도 AI 관련주 제가 지난주에 AI 관련주 조금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면서 제가 AI 관련주 뭐라 했어요? 이스페타시스가 탑픽이라고 얘기 드렸고 제가 주말 방송에도 여러분 주말 토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아침 수초가 공략 종목 이스페타시스 얘기 드렸어요. 자, 이스페타시스 오늘 수초가에서 1360원에서 바로 11,170원까지 바로 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조선주 초강세입니다. 초강세인데 조선주 오늘 못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조선주는 우리가 지금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주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달렸던 종목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지난달에 추천드렸던 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11% 급등인데 물론 저희가 수익 실현을 요쯤에서 다시 하고 지금 현재 수익 실현 한 상태인데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다른 조선주를 눌렸을 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조선기자재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보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또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 통해서 얘기를 이미 한번 드렸고 다시 오신 분들한테 다시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만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빠르게 변화한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2차 전지의 반등과 또 반도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도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떤 섹터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수급 동향도 주목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계속해서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시황 분석부터 오늘 오전에 핫했던 이슈들에 관한 기사들까지도 무료로 노란톡방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런 정보들도 궁금하셨다 하셨던 분들도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금 계속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조금씩 유망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전문가님의 MC넥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5월 10일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HPSP도 역시나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으로요. 반도체 부품 장비 관련주로 5월 17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 미리 또 반도체도 미리 선취매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또 매도한 종목부터 살펴보면 또 칩스앤미디어 1차 목표가에 도달해서 1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5월 19일에 1차 매도를 해서 21.08%라는 수익 실현. 이뿐만 아니라 OCI나 하이브 또 SNS텍도 다 수익 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저희 방송을 끝까지만 시청하셨더라도 이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수익률표 보시면요. 자, 수익률이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나게 자랑을 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괜찮은 종목이 오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급락했어요. 자, 여러분, 칩셋미디어. 자,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방송.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이 방송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 방송.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방송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고, 칩셋미디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10, 예, 발음 잘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8.78%까지 올랐어요. 네. 네. 18%까지 올랐거든요. 18%까지 급등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 종가 베팅주로 얘기 드렸고, 요게 18% 급등 금요일 날 저희는 수익 실현 완료했거든요. 완료했는데, 바로 오늘 급락. 네.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저희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 실현 모두 다 완료했고요. 자, 이제 최근에 제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은 OCI 수익 실현했고, 하이브, 4월 10일 날 수익 신호 등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드렸고, 종가 베팅주로, 예, 이 하이브는 30만 원에 모두 수익 실현했습니다. 25만 원 정도에 들어가서 23만 5천 원, 그 다음에 23만 5천 원 정도에 들어가서 30만 원, 그러면 20% 조금 넘는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SNS 텍은 무려 47% 수익 완료했고요. 3월 17일 날 제가 노란스보시 옵제트만 히드 종목, 우리 TV 방송에서는 부스터 종목이라고 하죠. 이 부스터 종목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SNS 텍은 47%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그 다음 SL도 여러분 20% 수익 실현 완료했고, 여러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갖고 나온 종목입니다. 4월 17일 날 갖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이죠. 그 다음에 SL도 급등 나오면서 20% 수익 실현 완료했고, 이거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아주 강하다가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쉴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쉴 때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칩셋미디어.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얘기 드렸는데, 월요일날 바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화요일날까지 한번 보겠다 해서 화요일날 종가로 저희가, 칩셋미디어 들어갔는데, 이게 칩셋미디어가 지난주 금요일날 무려 18%나 급등하면서 보통 수익률이 한 24에서 한 22% 정도 수익 실현 모두 다 완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이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어제 방송, 우리 박승규TV 어제 밤 11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종목 뭐 갖고 나왔는지. 이스페타시스. 오늘 이스페타시스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 무려 13%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얘기 들었고, 제가 토요일 날 노란통보시 오픈했지만 저는 토요일 날도 안 쉽니다. 토요일 날도 안 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려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얘기 들었고, 그다음 일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린 게 단타 종목 보시라고 해서 마니커, 광우병 나오는 마니커 얘기 드렸는데, 마니커 빠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5%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니커 FMG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종목도 제가 다 어제 다 얘기 드렸어요. 일요일 날. 여러분 일요일 날 안 쉬고 얘기 다 드려야죠. 여러분들 하루 전에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날 증시를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데, 제가 예상보다 약간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 좀 아쉬워요.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아니죠. 이름이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요 선언도 바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기다렸으면 또 수익률을 좀 세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계속 제가 얘기 드릴 거니까 반드시 노란투블씨 오픈셋 팀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런 내용들 어제 계신 분 다 받아갔어요. 좀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종가에 진입한 칩스앤미디어가 금요일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해서 지금 21%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칩스앤미디어뿐만 아니라 SL도 5월 16일에 매도해서 무려 20%의 수익 실현을 했고 SNS텍과 하이브, OCI도 다 수익 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도 두 종목 챙겨 오셨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이 오늘 또 가져오신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이슈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주도 섹터로 올라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도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주도했던 국내 증시 투심도 다시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강한 바이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올해 1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주말 사이 각 경제지들의 헤드라인까지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진짜 바닥을 잡은 건지 앞으로 차세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는 초록불이고요.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반도체 얘기하면서 5만 6초 얘기드렸잖아요. 5월 말 6월 초에 봐야겠다. 5만 6초인데 약간 좀 빨리 왔다. 조금 빨리 좀 온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간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한 가지 우리가 좀 찝찝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한테 오히려 좋을 건데,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미국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그래도 노이즈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부채한도 협상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 부채한도 협상이 따라서 좀 상위 지수 관련주들이 바로 가느냐, 아니면 갔다가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부채한도 협상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결국 다 그걸 만회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전략이 바뀝니다. 왜냐면 바로 갈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 포트에 많이 넣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 못 간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타이밍과 그 다음에 부채한도 협상이 정말 정점에 다들러서 갈등이 정점에 됐을 때 대폭락이 한번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미리 들어가시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때 주식은 미리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고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과거 사례에 미쳐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본 다음에 반도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반도체가 지수 상위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따라서 시총 지수 관련주들 전략이 바뀌는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부채한도 협상, 자, 1차 세계대전 때 부채한도 협상을 했었어요. 미국, 왜냐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무려 한 엄청나게 많이 이 부채한도를 계속 올려왔거든요. 약 한 90여 번 정도 올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자, 미국은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예요.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크게 있습니다. 자, 재정적자, 재정수지 적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빚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해외 어느 중국이든 한국이든 계속 무역 수지는 적자만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미국 안 망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융 수지가 미국이 엄청난 흑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돈을 미국한테 벌어도 그 중국 사람은 다시 미국의 금융지주한테 투자를 해요.
그럼 미국의 금융위기가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금융수지 쪽에서 미국은 엄청난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버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다 보니까 달러는 무제한 쪽으로 찍어도 사실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 부채를 늘려오고 있었는데 80년대 감세 정책을 펼친 레이건 행정부 이후에 요 부채가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요게 이제 2008년이 좀 결정적이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많은 파산과 부실이 생기니 이걸 미 정부에서 전부 다 이거 미 연준이 달러 찍어내가지고 이거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 실제로 2011년하고 2013년에 각각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인데 이게 2011년에 심지어 엑스데이트가 이제 부채 한도가 딱 시한 이제 부채 한도 시한 직전 바로 전날에 결국 증액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2011년에는 보이시다시피 2011년 8월에 무려 21%를 폭락해요. 대폭락이 한 번 옵니다, 이때. 대폭락이 한 번 왔고, 이렇게 폭락이 왔던 것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우르르 이제 갑자기 자기들끼리 다시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해서 결국, 부채 한도를 증액한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잘 지키게 되고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결국 공화당은 역풍 맞아가지고,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죠, 결국. 예, 끝까지 발목 잡았다고, 공화당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연중 내내 부채 한도 협상 난항하였다가 10월 차기년도 예산안이 불발되면서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무원들이 다 임금을 못 받았어요. 전부 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2013년에. 근데 이때가 다 어느 때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2013년 문제가 됐던 때는 민주당 대통령일 때,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일 때, 오바마가 있잖아요. 2011년, 13년. 그럼 지금이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럴 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자, 2012년, 13년도 하원 공화당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인데 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화당이 발목 잡고 있는 거죠, 계속. 예산안은 무조건 올려야 되고, 부채 한도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물론 부채 한도 협상하고 연방정부 예산안하고 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각각 다른 개념이에요.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더 큰 틀이고, 연방정부 예산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한도 적용을 계속 유예했다가 이번에는 부채 한도를 상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하고 미국 공화당이 한 개 의회를 만약에 장악했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국이 디폴트가 되냐? 절대로 디폴트가 안 됩니다. 왜냐?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도 다 못 외우는데 미국 수정헌법까지 알아야 돼, 이제 우리는. 자,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보시면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 무시하고 채권 발행이 가능해요. 헌법상. 물론 이건 법적 논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오면 법적 논쟁 따지면서 얘네들이 안 할까요? 법적 문제는 나중에 법의 판단을 맡기고 채권 발행 그냥 막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디폴트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세상이 망한다, 뭐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럴 일 없어요, 절대로.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주식투자 못한다?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건 과거 사례나 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자, 6월 1일까지 한도 기한으로 이야기를 해요.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6월 1일인 것 뿐이지, 사실 부채 한도 여유는 한 못해도 9월까지 있습니다. 6월 1일 날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팽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6월 1일은 앨런 재무장관이 갖고 있는 시한인 것 뿐이에요. 9월까지는 충분히 부채 한도가 올라가도 한도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6월 1일 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물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지금 G7 갔다가 미국 가서 지금 빨리 협상에 대해서 통과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거를 총괄을 사실 하려면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두 정당 중에 민주당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발목을 잘 안 잡는 편이에요. 공화당이 좀 발목을 계속 잡는 편이거든요. 민주당이 진보고 공화당이 보수거든요. 근데 보수인 공화당이 주로 부채한도 협상에 발목을 많이 잡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공화당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하고 협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협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면은 결국 표결로 붙으면 이기거든요, 민주당이. 왜 이기냐? 공화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채한도 협상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공화당에서 지금 프리덤 코커스라고 코커스 프리덤이라고 있어요. 코커스 프리덤. 프리덤 코커스 프리덤인데 이게 누가 이게 수정을 했나? 코커스 프리덤. 코커스 프리덤이라는 세력인데 이게 무슨 세력이냐면 절대로 이 부채 한도를 올리면 안 된다. 부채는 더 이상 더욱 달러를 이렇게 많이 더 이상 찍어내면 안 된다. 그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력한 그 파들인데 요게 한 45선 내에 됩니다. 근데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하고 트럼프까지도 다 코커스 프리덤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강하고 나머지는 사실 부채 한도 올리는 데에서 크게 뭐 의견이 없어요. 근데 공화당이 지금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요. 공화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민주당은 굳이 양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양보를 하려는 거는 공화당이 끝까지 예산을 끝까지 통과 못하게끔 얘네들이 똘똘 뭉쳐요. 그럼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뭐라도 계속 주겠죠. 뭐라도 주려고 노력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 딱 봐도 얘네 분열 났는데 뭐 대충 포결하고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쟤네 공화당이 협상해야 돼? 하다 보니까 지금 협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6월 넘길 가능성이 아주 전 높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이 정작 급해지기 전까지는 이 둘이 절대 합의를 안 할 거예요. 금융시장에 쇼크가 한번 빡 나와야 돼요. 2012년 8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이너스 10% 연타로 급락시키는 흐름이 한번 나와줘야 그때 민주당 공화당이 부랴부랴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쇼크가 한번 터져야 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합의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야? 쇼크가 터져서 급락하면 우리 뭐 해야 된다? 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수익률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디폴트는 안 납니다. 절대. 이게 추가적으로 쇼크가 왔는데 디폴트까지 만약에 날 정도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디폴트가 안 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정법 14조 보면은 부채한도 무시하고 채권 발행이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디폴트 가능성 없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위해서 이렇게 만약 시장을 밀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추가 매수 그다음에 우리가 매수로 대응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리스크 폭발하면요. 원래 미국이 문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 생기는 거면 원래 달러 약세, 미 국채 약세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법칙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리스크가 폭발하면 달러 무조건 강세로 베팅해야 돼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 바로 반등 중에 있거든요. 지금 부채한도 협상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달러가 약해지는 그런 뉴스여야 되는데 이게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 국채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소멸 현상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럼 달러 강세 배팅해야 되고 채권 강세 배팅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합의 지연이 됐을 때는 이제 미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합의 지연이 되면 예산이고 뭐고 그 다음에 뭐 정책 자금이고 뭐고 하나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럼 경제 성장은 떨어지는데 그럼 미 연준이 그럼 금리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매수 포인트죠. 자, 그 매수 시에는 이제 제가 조정시 매수 관점, 조정시 매수라고 써놨는데 이 글씨가 어디 갔죠? 네, 조정시 매수 관점. 네. 이 글씨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이 글씨를 바꾸지 마음대로. 일단 조정시 매수 관점에라는 겁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자, 매수할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반도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쪽으로. 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GPU 칩 만들잖아요. AI.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니까 바로 뭐가 뜬다고요? 이스페타시 뜨잖아요, 바로.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얘기한 게 이스페타시스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AI 관련주 얘기 나오고 이게 돌아나오고 있으니까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보자. 얘기 드렸고 지난 주말에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그제 바로.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적 발표합니다. 목요일 날 적용돼요. 우리나라에. 바로 시적 발표 이슈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 AI 반도체 이슈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AI 관련주하고 반도체 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채환대성 때문에 지수가 밀리잖아요. 지수 밀리면 우리 매수해야 되고 매수할 때 주로 뭘 보냐? 반도체 보시라는 거예요. 반도체. 자,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의 마이크론 보안 문제 핑계로 구매 금지 조치했는데 이거는 핑계입니다. 원래 미국이 원래 마이크론이 중국에다 안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팔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남이 안 팔아서 못 사는 것보다 자기들이 안 사라고 하는 게 더 자존심상 되게 덜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구매 금지 조치한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안 팔라고 했던 거예요. 미국이 지난번에 이 마이크론이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못 팔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네 하지 마. 했던 게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사지 못하면 삼성전자, SK 보고 사지 말라고 미국 얘기했거든요. 팔지 말라고 중국한테. 마이크론이 안 파는 거 니네가 팔지 마. 라고 했는데 미국이 뭐 우리나라야? 미국 정부가 우리가 미국에 일개 줍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 얘기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혜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연중 신고가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섹터에서 각각 대장들을 보자고요. 하나마이크론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사실상 거의 대장주죠. 거의 대장주고 물론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한미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가장 대장주에 가장 좋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고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잡았다 하시면은 우리 뭘 잡아야 된다? 이스페타시스였는데 이스페타시스 오늘 날라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만한 종목은 두산테스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테스나 1분기 실적은 좀 예상보다 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것도 그래도 주가는 전고점 자리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대비해도 두산테스나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산테스나 괜찮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을 보자면은 ISC인데 ISC는 이제 인수 합병 이슈가 있죠. SKC가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반도체 부분들 얘기 드렸고 여기 지금 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요거는 제가 노란팀에서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 요게 여러분 곧 상장이에요. 곧 상장하는데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반도체 검사 장비 위주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이 종목 실적 무조건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판 검사하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여러분 자 이스페타시스가 왜 오르죠? 엔비디아가 GPU 칩 만드는데 GPU 칩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판 만들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기판 만드는데 이 기판을 만들면 얘가 검사를 해야 돼요. 얘 좋으면 당연히 얘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통에서 오픈제트만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또 유망 종목으로 지금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 두산테스나 ISC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오늘 또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도 또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곧 상장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명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를 벌써 지난주에 또 수익을 냈습니다. 칩셋미디어로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해서 20% 가까운 수익 실현을 한 만큼 반도체로도 지금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사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에 완연한 흑자 기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로 인해서 오늘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조선주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주는 당연히 초록불이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조선 초록불이고 그전에도 얘기 드릴 때도 초록불이라고 얘기 드렸고 왜 초록불인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얘기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조선주가 왜 초록불이냐 제가 얘기 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내내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턴 어라운드 하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자,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턴어라운드. 그리고 올해 1분기가 뭐였죠? 올해 1분기가 흑자 순이익 턴어라운드, 올해가 흑자 턴어라운드란 말이에요. 턴어라운드 초입이면 매수해야죠, 당연히. 이거 매수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쉽습니다. 조선주 재무제표 보는 거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 조선주는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배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잠시만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설명이 왜 필요하냐? 이게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아, 이거 화면이 이거 제 마음대로 안 듣네요, 이제. 자, 일단 조선주는 어떤 수주를 받으면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수익인식 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너무 뻔하거든요. 너무 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수익인식 하는 거 보기가 너무 편해요.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총 4년 동안 수익인식 한다고 치면 1, 2, 3, 4 이렇게 수익인식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억이에요. 1억이다. 자, 1억이면 여기 지금 2,500만 원씩 각각 2,500만 원씩 들어오겠죠, 매년. 근데 여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들어오냐면 선수금 먼저 들어오고요. 선수금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 선수금에서 딱 들어오면 나머지 기간에 맞춰서 금액이 딱딱딱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먼저 선납부로 먼저 들어오거든요. 먼저 들어오면 이게 뭘로 잡히냐? 이게 부채로 잡혀요. 부채로. 이게 부채로 잡힙니다. 왜 일을 안 했는데 돈 먼저 받으면 부채로 잡혀요, 여러분. 재무제표 너무 쉬워요. 이제 여러분, 이거 신기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기본 상식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학생이면 기본적으로 경영 수업 8개 수업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이거 모르면 바보 아닌가요, 진짜? 이거 부채로 잡힌 일 안 해서 먼저 돈 받으면 무조건 부채예요. 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부채가 점점 늘고 있죠. 이거 뭐가 든 거예요, 여러분? 수주가 든 거예요. 일 안 하고 돈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건? 일만 하면 이게 자본으로 꽂히겠죠, 그렇죠? 일만 하게 되면 자본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조선은 너무 쉬워요. 예. 조선이 그래서 재무제표 엄청 좋아질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우조선해양 방산주까지 있으니까 보자고 했던 거고요. 자, 최근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조선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신조선가 170포인트 기록했는데 벌크 탱크 컨테이너 전선동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VLGC가 1억 3만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VLCC도
그다음에 CJ마트도 6주 연속 지금 이게 조선 성과 이름이에요. 성과 이름인데 성과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임이 요즘 떨어지고 있거든요. 해운 운임은 떨어지는데 조선 성과는 오른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도크가 별로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운임은 싸도 향후에 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만들기에는 웬만한 좋은 회사들이 도크가 다 차 있으니까 그 도크 경쟁하는 것 때문에 성과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운임하고 원래 성과는 원래 비슷하게 가는데 최근에 운임은 떨어지고 있는데 성과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작년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다. 수주 산업에서 실적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데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조선주 재무제표처럼 이상 쉬운 재무제표 없어요, 여러분. 정유주 재무제표가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조선주 재무제표는 진짜 쉽습니다. 재무제표 거의 그냥 이렇게 누워서 떡먹기로 봐야 돼요, 조선주 재무제표는. 자, 그다음 최근에 또 수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대만 양민이 이사회에서 단수작 발표했는데 이거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1조 원짜리예요. 1조 원짜리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카타르가 1차 발주했는데 2차 발주 40척 LNG선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해운사를 선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40척 중에 우리나라가 몇 척 가져갈까요? 못해도 35척 가져가요. 뭐 최하 못해도. 정말 수주 못했다 그러면 35척이에요. 정말 수주 잘했다면 40척 다 가져가는 거고요. 현재 지금 삼성중공업 16척, 대우조선에 12척, 현대중공업 10척 정도 슬롯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카타르가 40척 우리한테 다 줘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슬롯이 38척밖에 슬롯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유가. 카타르가 다 때려줘도 우리가 다 못 만든다니까요.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성과가 이렇고요. 칼락슨 주거 성과 지수도 지금 올라가 있고 탱크선 지금 계속 성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가로 따지는 그 후판 가격, 조선의 원가는 뭡니까? 후판 철이잖아요. 후판 철 가격은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죠? 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조선 로계사 시적 추인데 요거 한번 자료 제가 노란통메시 오픈채 팀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조선주 자료 다 보셔서 참고하시고요. 자, 조선 땡땡땡땡땡 요 종목이 사실 탑이에요. 탑픽입니다. 곧 수주식 곧 있습니다. 이거 곧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경쟁자가 자기들이 탈락했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중국에 경쟁자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자기들 우리 떨어졌습니다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뭐죠?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이름이 곧 바뀔 사명이 하나오션입니다. 그다음 HSD 엔진, 자 조선 기자재는 HSD 엔진을 먼저 탑픽으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동성화인텍, 그다음 삼성중공업, 조선주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금 조선주 자료집도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땡땡땡땡 또 이 종목명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요.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기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 뭘까요? 네, 뭐 힌트라기보다는 그냥 이 종목은 거의 예금 같은 종목이에요. 예금. 원래 예금 같은 종목이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 왜 가지고 왔냐면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거의 밀릴 때는 거의 안 밀리고요. 올라갈 때 조금 탄력 있게 올라가는 소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전하게 반도체 관련주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다.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왜 괜찮게 보고 있냐면 부채 환대 협상 때문에 미국이 한두 번 흔들릴 때 솔브레인이 많이 안 밀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나마 버티기가 좀 좋은 종목이에요. 반면에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실제 반응 빠르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솔브레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종가 베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예금 같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솔브레인을 지금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종가 베팅 종목인 솔브레인으로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정보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가 베팅 종목의 타점과 또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종목명부터 또 타점까지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기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